29강 한 차례잖아요. 29강이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풀었던 건 물론 뭐 어법이 어려워가지고 어법 또 하나 뒤쪽에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지금 빈칸이 조금 어렵네요. 여기 빈칸이 29강 쪽이 어렵습니다. 또 29강 오답 확인했습니다. 게이트웨이와 유리선거 중에서 1번 게이트웨이 그리고 게이트웨이랑 3번 둘 다 빈칸인데 29강 29강 다른 건 없고요. 1번과 그 다음에 또 2번이라고 했죠? 게이트웨이랑 3번 아 3번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빈칸이 아니라 그럼 무관한 문장이네요. 일단 게이트웨이를 먼저 가보겠어요. 게이트웨이랑 1번, 2번 게이트웨이랑 그 다음에 1번이 태민이고 2번이 정환이고 3번이 정환이고 게이트웨이랑 1번, 3번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가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물론 그래도 쉽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뭐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쉽지 않은지 어려운지는 어떻게 알아? 일단 풀어봐야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야. 볼게요.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입니다. 일단 이것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선호, 다수의 에이전트 있다 할게요. 다수의 행위자라는 뜻이에요.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를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뭘 모아요? into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 자, 우리 뭐 여러 결석해가지고 얘기하지만 야, 우리 점심 뭐 먹으러 갈래? 나 짜장면. 물론 짜장면 짬뽕 같은 거구나. 나는 일식, 나는 중식, 나는 한식, 나는 김밥 천국 이런 거잖아요.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도를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it is easily seen that 쉽게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특정한 경우가 빈칸이라는 걸 보여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뭐가 나와요?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도를 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해서 볼까요? 나 혼자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를 하나의 집단적, 컬렉티브 모으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모을 때 쉽게 발견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왜요? 바로 예시가 나오죠. 그렇죠? 집단적인 하나의 선택으로 만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조건이 나오는데요. There are two alternatives 두 가지의 대안이 존재해요. 근데 그 두 가지 제안이 뭐예요? A랑 B라는 제안이에요.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중식인지 한식인지 그 다음에 두 명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거야. 선택도 두 가지 행위자도 두 가지. 근데 그리하여 한 명은 두 명의 행위자 중에 한 명은 당연히 A를 선택하고요. A를 선호하고요. 당연히 나머지 한 명은 뭐 하겠어요? B를 뭐 하겠어요? 선호하겠죠. 아니 둘 다 짜장면을 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수의 선호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determine 정도로 알잖아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는 방법이에요?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violating one of the two basic fairness condition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 중에 하나를 violating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이 뭐냐? 말 좀 어렵습니다. known as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anonymity 이것도 이따가 단어 정리할 건데 바로 일단 다 듣고 나서 익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뉴트럴이 뭐예요? 중립적이니까 이게 익명성이고요. 여러분들 익명성 알죠? 익명성이 뭐예요?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게 익명성이고요. 중립성은 뭐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중립성이죠. 근데 이게 바로 공정한 거잖아. 이름을 갖다가 신분을 까발리지 않고 익명을 유지하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거의 5줄 가까이 되는 예를 들어 잘 따라와야 돼. 좀 어렵습니다. A, B라는 두 개의 대안이 있고요. 짜장면 짬뽕, 물론 짜장면 짬뽕 갖다가 먼저 각자 먹어도 되겠지만 두 명의 행위자가 있어서 그리하여 한 명은 A를 한 명은 B를 선호해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고서는 두 가지의 공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결국 나는 니네가 여기서 뭘 이해해주길 바라냐면 자꾸 내가 읽는 이유가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너네가 느끼길 바라는 건데 선생님 뭘 느끼라는 거지? 봐봐요. 한 번 더 해줄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 얘기 안 할게.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뭐하지 않고서는 두 가지의 공정성의 조건 익명성과 중립성 중에서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꾸로 뒤집는 거야. 이게 없으면 결정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뒤집으면 결정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반을 해야 돼요. 위반하지 않고서는 결정을 못 해요. 그럼 결정을 하면 위반해야 된다. 오케이?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영어 문제를 갖다가 국어로 치환했을 때, 위반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결정을 하면 위반해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느끼냐면, 결정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건 결정하는 게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위반하지 않으면 결정을 못 해. 겨우 위반을 해야지 결정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면 익명성이라는 건 뭘 요구하냐면, 집단적인 선택이 뭐 해야 돼? ough가 should인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집단적인 선택이 뭐 해야 돼요? independent 무관해야 돼요. 독립적이라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엇과 무관해야 돼요?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해야 돼요. 익명성이라는 건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여야 된다는 것 갖다가 요구하는 게 익명성이에요. 야, 우리가 6월 3일 날 너네들 6월 4일이 더 중요한 날이지. 육모니까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예요. 지방자치 선거. 그럴 때 너네 투표할 때 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하죠. 그렇죠? 올해 벌써 생일 지나면 투표권이 있을걸요. 만 18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아저씨가 투표를 하면은 100표를 주고 내가 김수현 투표하면 1표를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야,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키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익명성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먹으러 갈래 하다가 내가 돈을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뭐 먹을게 그러면 아니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름을 갖다가 쪽지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쓰는 거야.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적어. 그리고 낸 다음에 뽑아가지고 약 5대5, 아니 3대2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익명성이라는 건 누가 그걸 선호하는지랑 무관해야 되는 거야. 힘센 사람, 돈 내는 사람, 대통령 무관하게 가는 게 익명성이죠. 반면에 중립성이죠. 각자가 나왔어요 지금. 중립성은 뭘 거냐면 impartiality, 아니 단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agent, anonymity, 그 다음에 impartiality 이것도 정당성이에요. 단어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립성이라는 건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impartiality가 왜 또 정당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어가 왜 이런지. 뭐에 대한? 이 대안에 대한 정당성이 바로 중립성이 되는 거죠. 짜장면 짬뽕 중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당성, 공정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llowing 또는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lottery. lottery가 뭐예요? 추첨, 복권이에요. 로또예요. 로또. 복권을 로또 추첨하잖아요. 그 구슬 공 굴러가면서 사회적 결과로서 복권 추첨을 허락하는 건 뭐처럼 보인다? 필수처럼 보여. necessity. 뭐에 대한? impartiality. 공정한, 정당한 집단적 선택에서 필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이서 점심을 뭐 먹을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첨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공정해진다는 거죠.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누가 먹고 싶은 거, 힘쓰는 놈 먹고 싶은 거, 그딴 거 없이 진정으로 가장 디터미니스틱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은 기능하는데 다시 쏘리 동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동사를 functions를 동사로 봤는데 여기 are가 동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럴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다 끊었지만 내가 끊겼으니까 주어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뭐가 주어예요? functions가 주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social choice를 주어로 보고 functions를 동사로 본 거예요. 사회적, 너네도 그럴 거 아니야. 사회적 선택이 기능한다. 근데 such as가 나오면서 are가 나오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인 거야. 가장 일반적인 결정적 사회적 선택의 기능. 이런 미친 명사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기능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복수의 규칙, 다수결의 규칙, 복수의 규칙, plurality라는 게 복수라는 뜻인데요. 이 복수의 규칙은 오직 결정적인데 뭐하는 한 as long as there is no tie, 뭐가 없는 한, tie가 없는 한.
근데 그 타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해결되어져요. resolve 해결하다, solve, resolve 둘 다 해결하죠. 물론 얘가 다짐하다의 뜻이지만 무엇에 의해서 doing a lot, 이 a lot이 많이가 아니라 이 복권이에요. 추첨하다, 제비뽑기하다. 추첨, 제비뽑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바로 타이가 되는 거죠. 타이가 뭐예요? 타이 스코어? 이런 말 경기에 쓰는데 뭐예요? 타이 스코어. 뭐 요즘에 축구 대표팀도 욕 먹던데. 졌어요? 최근에 어느 나라에서? 두 번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월드컵? 예? 월드컵 아니죠? 그 월드컵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 관심이 이 정도 없지 않으니까. 월드컵 예선인가? 분명 연습. 아, 뭐 평가전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렇지? 월드컵이 언제 하지? 아, 그래요. 모르는 거 훌륭해요. 대단한데. 올해는 아니냐? 월드컵 올해 짰어 아니야? 올해야? 한 열흘 하나?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진짜 축구에 관심 없나 보네. 훌륭하네요. 쟤네 진출은 했냐? 본선에? 했겠지. 그냥 그 정도부터 진출을 하니까. 맨날 못하는 애들 하니까. 말레이시아 꺾고 뭐 이렇게 베트남 꺾고 올라가겠지. 자, 동점이었어요. 동점. 타이스코 동점. 동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데 동점은 뭘로 해결해? 제비뽑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인데 6명이라면 짜장면 짬뽕을 3대3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좀 구비력이 끊겼으니까 진정으로 가장 흔한 결정적 사회적 선택의 기능은 오직 어떨 때만 결정적이다. 이러한 동점이 없을 때만 결정적이죠. 투표를 했는데 5대5가 나온 거야. 그러면 결정을 못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제비뽑기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아, 문장이 어려워요 지금. 지금 까먹었죠. 우리가 뭘 찾는지도 까먹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첨의 사용은 뭘 위한? selection of official? 야, 이게 짜장면 짬뽕의 문제가 아닌데? 관리,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을 위해서 추첨을 사용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이재명 아저씨랑 윤석열 아저씨랑 붙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대통령 하는 거야. 이것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goes back 되돌아가는 거예요. 세계의 최초의 민주주의 에센즈 아테네 있잖아요. 그리스의 아테네. 아테네가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이제 민주주의 공화정 이런 거 있잖아.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where 널리 여겨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된 특징. 민주주의의 주된 특징이라고 여겨졌죠. 그러니까 나도 배웠던 기억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했냐면 성인, 남자, 자유민, 노예 말고 여자도 못 들어오고 20살 넘는 애들끼리 뽑기를 해갖고 500명을 뽑아. 그래서 1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00명이서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제 회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결국 관리를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복권을 사용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맨날 최초에는 그렇게 했다. 맨날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는 민주주의의 주된 특징이라고 이루어졌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익명성과 정당 공정성을 갖다가 위반하지 않으려면 결국 추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뭘 얻었다? 여기 나온다. 최근에 정치 과학에서 증가하는 관심을 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것도 넘어가긴 하지만 야, 대통령 뽑아봤자, 국회의원 뽑아봤자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 새끼가 그 새끼잖아. 다 그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뽑기를 하자. 그냥 내가 돼도 그 정도로 하겠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결국에는 여러 명의 선택을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게 어려워.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찾는 게 뭐였죠? 여러 명이 다 좋아하는 게 달라. 그럴 때 하나의 공통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예시에서 쉬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글이 쉬울 줄 알았는데 뭐다?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 조건이 뭐다? 익명성과 공정성이다. 중립성이다. 익명성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신분과 무관하게. 공정성이라는 건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가장 흔한 방법은 뭐다?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동점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비뽑기, 그래 짜장면 정도는 제비뽑기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 또 한 번 이런 추첨을 사용하죠. 관리를 뽑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요즘에 뭐하고 있다?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에도 관심을 얻고 있죠. 옛날에 처음에도 그랬지만 아테네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어차피 다 개식인 거 그냥 아무나 뽑아볼까? 추첨해갖고 제비뽑기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글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주관식으로 계속 너네가 풀기를 말하잖아.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는 뭐예요? 익명성. 키워드들이었어요.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립성. 익명성과 중립성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를 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해결한다?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서 해결한다. 로또처럼. 이 정도밖에 할 수 못했겠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쁜 문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시험 볼 때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나마 이거 키워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복권. 이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야. 물론 이 정도면 주관식으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제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과정일 뿐 이게 목표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1번 겁니다. 오답자는 한 명이었지만 call for 요청하는 거야. randomization,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한다? 이런 tie breaking, 동점을 깨는 거죠. 동점을 깨는 다른 수단을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무작위화와 동점을 깨는 다른 수단들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impartial, 공정한 선택이 어떤 식으로 invalidated, 이런 단어 알아야 돼요. 너네들이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 valid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인데 뭐예요? 모르면 적어요. 유효한, 타당한. 이게 쉬운 단어인데 물론 내가 이걸 갖다 단어장에다 넣진 않았습니다. valid 정도야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validate 라고 동사로 쓰이는데 얘는 입증하다, 증명하다.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valid, validate예요. 근데 앞에 in이 붙이면 당연히 얘는 반이어겠죠. 스펠링이 아이고 뭐예요? invalid 위에 써있는 걸 또 쓴 것도 못하네. invalidate 얘는 부정하다, 무효하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증명인 거고요. 얘는 부정하는 거예요. valid라는 기본 단어는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validate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타당하게 만들고요. 입증하고요. 증명하는 겁니다. invalidate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잘 들어. 보기도 어려워. 잘 들어. 뭘 보여주냐면 이러한 공정한 선택 과정이 어떤 식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번에 필요로 하는데요. 결정적인 시스템인데 누구냐면 투표자를 blindly, 눈을 가리고 선택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의지하는데 중립적 행위자에게 의지하는 거야. 근데 뭐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택의 지침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에 요구하는데요. 이해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근데 뭘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하는 걸 요구한다. 자, 되겠어요. 보기도 어렵죠? 오케이? 자, 일단 거꾸로 가볼까요? 5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긋자는 거지. 몇 번? 타고난. 민주주의의 타고난 예측 불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타고난 인히런트가 이게 봐봐. 내가 이제 그래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요. 민주주의에서 원래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추첨을 했죠. 아테네에서. 그러면 원래부터 타고난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관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테네에서는. 그렇죠? 괜찮지 않아요? 그럼 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딴 데에 오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요.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얘네는 타고난 게 무작위성이거나 타고난 게 예측 불가능성.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언더스탠딩이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한 번 더 해석할 테니까 오답을 결정하세요. 중립적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 위해서. 뭐가 오답이에요? 어?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각각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할 거 아니야. 중립적인 행위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필요로 하는데 결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뭘 위한? 유권자들을 눈 가리고서 뽑는 blindly, 맹목적으로 눈 가리고서 뽑는 거에 대한 그러한 결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뭐가 어떨까요?
blindly? 야, 이거 투첨이 blindly 아니에요? 투첨이라는 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눈 가리고 뽑는 거 아니야? blindly라는 게 뭔가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좋아, 안 좋아 이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뽑는 거 아니에요? blindly는 맞죠? 다시 결정적인 실수면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필요로 하잖아요. 얘들아, 왜 보터를 결정해야 돼? 왜 유권자를 결정해야 돼? 왜 유권자를 뽑아야 돼? 유권자는 정해져 있잖아. 지금 A, B 중에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건 정해져 있는데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자는 정해져 있고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터즈가 말이 안 되죠. 투표자를 결정을 왜 해요? 누가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공정한 선택 과정이 무효화되는지를 증명한대요. 무효화가 아니죠. 공정한 과정이 왜 무효화되겠어요? 그러면 randomization이 뭐예요? 추첨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점을 깨기 위해서 복권 방식의 제비뽑기를 사용한다는 거야.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 인정. 어려운 거 인정. 이 정도 어려워요. 이 정도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겨우 한 게 키워드 잡고 집어넣은 거지. 겨우 한 게. 자, 어휘가 좀 많습니다. 순서를 갖다 뭐로 할까? 일단 A 쪽이니까 anonymous부터 할게요. anonymous잖아요. 익명성. 이제 한 3개 정도 봐야 되는데 책상이 많이 났기 때문에 3페이지 3페이지에 A-16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너님이라는 게 익명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할 거예요. 어너니머스가 익명성의라는 형사예요. anonymous, 익명성이라는 건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미 봤던 단어니까 anonymity가 익명성이라는 명사가 되겠어요. anonymous가 익명성이라는 형사고요. anonymity가 익명성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여기에 혼동어휘가 unanimous라는 게 있어요. unanimous는 만장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혼동어이면서 같은 독해에 나오기도 해요. 만장일치, 뭔가 투표를 할 때, 투표할 때 만장일치냐 아니냐, 의견이 나뉘냐 아니냐, unanimous. 근데 그럴 때 익명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unanimous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더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animous가 반감이에요. 반감이 뭐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건데 animous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만장일치가 뭐 말인지 알죠? 전체가 다 같은 결정,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anonymous, unanimous, 그다음 명사요. 그다음에 이게 어원이 animous가 반감이라는 거예요. 이 animous도 기출과 수특에 자주는 아니지만 등장하는 단어고요. 뭐 이렇게 연결시키면 animous가 반감이니까 unanimous의 경우에는 스펠링이 다르죠. 이건 OUS고요. 이건 US입니다. 오타 아닙니다. 뒷부분이 앞에 언을 붙이긴 했지만 이거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뭐로 가야 되나? 잠깐만 여기다 또 적용하게 됐으니까 하나 더 있었는데 partial. 내가 여기다가 체크하고 여기다 또 체크했었나 보다. 그렇지? 2개인데 다른 거 partial은 내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로 갑니다. P로 P 23페이지입니다. 얘들아, partial부터 나와 있잖아요. partial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기본 어형은 part예요. 그렇죠? part에다가 i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part가 부분이니까 부분적인의 뜻이겠죠. 부분적이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편파적인. 편파가 뭐예요? 한쪽에 치우친 거죠. 이쪽 편을 드는 거야. 이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partial이 부분적인에서 편파적인 게 되고요. impartial은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I이 붙으면 일단 느낌부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돼요. IM이 나오면 impartiality 뭔가 안 좋은 건가? 근데 원래 partial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impartial하면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이 되는 거죠. 편파적이지 않은 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방향성을 잘못 잡을까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임파셔널티가 플러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요거 했던 것 같아요. 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한 3개라고 생각했는데 3개 아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까먹었네. 2번이 아니라 1번과 3번이죠. 1번이 누구예요? 오케이, 태민이. 자, 좀 지우고 좀 시작할게요. 틀려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목이죠, 제목. 왜요? 오늘 뭐 오답들이 다 문제 유형별로 어려운 것들이긴 한데 쌤 아까 그한 행위자를 하신다는 그거였구나. 쏘리. 망하게 멘션 해버릴까요? 봅시다. 야, A 갑시다, A. 이거 껴놓고. 기억 못해갖고 하다가 이제 기억은. A에 어딨냐면 에이씨 바로 위에 있었는데 에이 이거 못 봤네. 아까 3페이지에 어너니머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이제 정리해봅시다.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일단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인. 중간에 있는 거죠. 대리인. 대리인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사람이에요. 에이전트, 그 연예 기획사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그 매니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들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계약도 하고 그 뭐야 광고도 찍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에이전시는 대리점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인, 대리점. 얘들아,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대리점이 큰 개념이에요. 대리인들이 모여져 있는 데가 대리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요원이라는 뜻이 있죠. 요원, 뭐예요? FBI라든가 그다음에 CIA라든가 수사요원 이런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전시는 뭐예요? 기관이에요. 당연히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기관이 큰 개념이죠. 수사요원이 모여서 수사기관을 갖다가 이룰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예요. 에이전트가 각각의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에이전시는 걔네가 모여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 얘가 행위자, 우리잖아. 우리 나 너네 각각 주체 이런 뜻이고요. 우리 각각이 모여져 있는 에이전시가 사회가 되죠. 이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뜻은 여기서 나왔는데 결국 요즘에 독해할 때는 이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거 갖다 1번으로 한 거예요. 에이전트는 한 명 한 명의 주체이자 행위자이고요. 그런 행위자들이 모여져 있는 에이전시가 사회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런 뜻도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너네가 한 번 더 봤을 때 맞아. 뭐 에이전트가 뭐 이제 연예 기획사 이런 거잖아요. 연예인들만 대리해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이제 노예 계약하고 막 이렇게 돈받고 몇 대면 나눈 다음에 이제 그 계약 같은 거 이제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들 부동산 중개 그 국덕방 아줌마 아저씨가 이제 계약서 써주고 이제 뭐 이제 흥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에이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제목 갑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첫 문장에서 뽑아낼 게 있어요. 뭐냐면 along with the mistaken notion, 잘못된 관념과 함께. 아직 주어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관념이냐면 법이 reside가 뭐예요? 존재하다, 거주하다. resident, 거주민. 법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책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관념과 함께 간대요. 뭐가 가요? 똑같이 잘못된 아이디어가 간대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법은 비밀스럽고요. 적어도 접근 불가능하네요. 누구에게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일단 구조를 보여주고 싶은데 동사 어디 있어요? goes가 되겠어요. 주어가 뭘까요? 오늘 좀 하필이면 어법으로 꽂혀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문장들이 좋은 문장이 좀 많네요. 구조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문장이. 그걸로 자, 일단 두 분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했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law가 어떻게 주어겠어요? reside가 나왔는데 notion이 어떻게 주어겠어요? along with가 나왔는데 along with가 뭐예요? 전치사 뭐뭐와 함께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떻게 주어겠어요? 그 다음에 law 다음에 reside라는 주어동사 체크 안 하겠어요. 이거는 주어동사가 있는데 얘가 또 어떻게 주어겠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아이디어가 주어요. 도치된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이 양쪽에 있는 노션 뒤에 있는데 아이디어 뒤에 있는 뜻은 각각이라기보다는 뭘까요?
그렇죠. 둘 다 동격이죠. 각각이란 말이 이제 잘못 나와서 내가 근데 또 바꾸면 그럴까봐. 결국 해석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구조 자체가 어렵지만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구조가 헷갈리지만 동격에다가 도치니까 한 번 더 해석할게. 법은 비밀이다.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접근 불가능하다는 그 똑같이 잘못된 관념이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법은 책 속에 존재한다는 잘못된 관념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아이디어와 관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 문장 좀 훌륭한 문장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다? 법은 책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법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다. 법은 일반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구조 파악보다는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만 잡아내는 거야. 아, 이게 틀렸구나. 미스테이크이구나. 법은 책에 있는 게 아니다. 법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다. 법은 우리도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이 법을 갖다가 어디서 이거는 문장이 좀 어려운데 발전되어지고 기술적인 단계인데요. 어떤 단계냐? 이러한 법률가들, 변호사들이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법을 갖다가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to understand and apply가 주어고요. 얘는 요구예요. 변호사들이 하는 그러한 발전되고 기술적인 단계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뭘 요구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오케이? 자, 법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전문적인 시험이 변호사 시험을 로스쿨 나와가지고 시험 봐야겠죠. 리트를. 그러나 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서브스턴스의 물질이잖아요. 재료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오, 오늘 정환이가 이거 지침 좀 하는데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결국 법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법을 갖다가 법 조항까지 세세하게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법률의 기본적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탄력 받았어. 이제 뭔지 왠지 나와도 이제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알만한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뭔가 그래도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원리와 문제인데요. embodied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많이 했어요. 법률 안에 구체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원리와 문제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무엇과 다르지 않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법 속에 있는 원리와 문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을 때리면 법으로도 폭행죄가 되지만 일상적으로도 혼나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 뭐 말 나온 김에 이게 도우즈는 뭐예요? 그쵸? Principles and Issues가 됐어요. 오, 오늘 좀 하는데 법률의 원리와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원리와 문제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얘는 왜 나오는 거야? 다 이해했는데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은 이러한 비평, 평론이에요. 뭐에 대한 사람들이 만들고 해석하고 유지하고 깨요. 그들의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해석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갖다가 깨기도 하죠. 근데 어디에서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방식에 대한 평가가 바로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갖다가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이런 것 좀 어렵습니다. Few non-lawyers can describe the objective theory of context formation of the statute of fraud. 사기 법령, 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fraud가 남을 속이는 사기 치는 거거든. 사기 법령이라든가 그러한 계약의 형성의 객관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비법률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여기는 뭐예요? 전문적인 거죠. 그렇죠? 법률가가 아닌 사람 중에 이걸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계약과 약속에 대해선 많이 생각을 해왔다는 거야.
복잡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도 이 정도는 야 계약이 뭔데 약속이 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또 다음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거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 나 계속 좀 말이 어렵긴 하다. 이게 있어 이게 이게 영화 속에도 나왔었는데 그 트루먼 쇼?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알아요? 짐 캐리가 나오는 건데 갇혀져 있는 그 가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드라마 속에 그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가짜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친구도 하는데 벗어나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좀 감동적인 이야기 되게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건데 갑자기 트루먼 쇼가 왜 나오냐면 네가 손가락을 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네가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솔직히 이거 몰라도 되는데 손가락을 꼴 때 does it mean that 이게 의미하는가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트루먼 쇼에서 뭐가 나오냐면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 캐리랑 여자 배우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순간에 나오는데 둘이 결혼식 사진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행복하게 했는데 이 여자가 가짜잖아요. 실제로는 이 배우잖아. 근데 이 여자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 트루먼이 짐 캐리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걸 갖다가 동기로 해갖고 이제 이 가짜를 찾아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꼬면 나는 이걸 지키지 않겠다라는 자기만의 표현이 돼요. 근데 서양의 풍습인데 근데 내가 약속할 때 야 내가 다음 주까지 5만 원 갚을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소불의 의도는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건데 너는 이걸 모르지? 그럼 너는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 그렇다면 약속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죠. 이렇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지? 상대방에게 갚겠다고 했으면 갚아야지. 뭐 나 안 갚으려고 했는데 이건 개또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네가 만약에 새롭게 구매한 TV가 작동을 안 하면 그것은 상점에 반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 손가락을 껐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지켜있지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TV를 구매했는데 작동을 새롭게 구매한 TV인데 그걸 갖다가 상점에 반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 이게 다 일상생활이면서 어디의 영역인 거야? 법의 영역인 거죠. 그렇지? 법률로는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야. 법률로는 새로 샀으면 작동을 하니까 반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사기법이 아니라 사기방지법이에요. 스태츄라는 게 법령이에요. 법령. 프로드가 사기고요. 근데 당연히 사기법은 사기치는 법이 아니라 사기를 갖다가 막는 법이 되겠죠. 이런 거야. 법률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법률은 비밀도 아니고 책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가 되는 거죠. 전문적인 거 못하더라도 일상생활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계약과 약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인바디 한다고 했죠, 인바디. 자, 그러면 제목입니다. 제목이니까 역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1번에 왜 법률이 겉보기보다 복잡한지, 왜 계약법이 겉보기보다 복잡한지 오답이 많아요. 일단 어디가 오답이에요? 복잡하다.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도 안 돼요. 계약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 전체에서 계약과 약속과 사기가 예시로 나온 것뿐이죠. 컨트랙트 로우라고 좁혀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데의 어려움. 어디가 오답이에요? 어려움이 오답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적, 리거, 법적 개념의 일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디코드가 뭐하는 거예요? 해독하는 거예요. 해독이 독을 갖다 해독하는 게 아니라 인코드가, 이것도 얘기했다. 여기 있다 할게요. 디코드가 그 암호를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해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좌절스러운 수수께끼래요. 아니죠. 할 수 있죠. 법률도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디코딩도 아니고요. 프러스트레이팅도 아니에요. 이게 좌절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디코딩 정도는 아니고 프러스트레이팅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탐구하는 건데 법과 사회적인 도덕성 사이의 차이를 탐구한대요. 뭐가 오답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법률과 사회적 도덕성이 뭐야? 이게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그치 차이가 오답이죠. 사회적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면 나쁜 짓, 그러면 폭행죄. 이게 같은 거야. 사회적 도덕성이 일상생활이죠. 다음 몇 번 가야 돼요? 3번에 리걸과 에브리데이. 리걸과 법과 에브리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힌트가 나올지는 나도 모르고 니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읽을 때 이런 데에서 이거 알 것 같은데 여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잘못된 관념이니까 이게 틀렸네 하다 보면 뒤쪽 내용까지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일상적인 면이 있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일상적인 면이 있고 우리는 뭐 이런 예시는 갖다 버린다 손가락 꼬는 거 모를지라도 가 되는 거죠. 인바디는 이미 단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단어장에 있으니까 인바디를 찍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데니까 이 인바디가 이 알파벳 2니까 페이지가 11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네요. 아까 엠퍼스디 했을 텐데 알파벳 2의 1번 인바디가 이거 말로 했었죠.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인바디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화하다, 형상화하다. 형태를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원리와 문제가 법 안에 구체화되어져 있다는 거야. 결국 원리, 문제랑 법 중에서 뭐가 더 눈에 보여? 법이 눈에 보이죠. 형법,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이.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원리, 원칙 이렇게 해야 돼, 올바르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법 안으로 들어가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바디 그러면 다시 단어장 가서 디스 인바디는 뭐예요? 몸 안에 들어갔던 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하다, 무형화하다, 형태를 빼라는 거예요. 형태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다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인베드는 끼워 넣다 이것도 많이 쓰이죠. 끼워 넣다라는 인베드도 다국게 많이 쓰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인바디였고 그 다음에 인코드는 또 어디더라? 이것도 이해이지. 근데요 그 아래 그 페이지에 오늘 많이 하네요. 자, 코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코드가 부호, 암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뜻들이 좀 많죠. 부호화하다.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인코드에.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다.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사과라는 물건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한국어로 할게요. 사과라고 만드는 거죠. 이 구체적인 형태를 부호화하는 거지. 그게 바로 표현하다. 사과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빨갛고 그다음에 동그랗고 꼬다리 같고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상징으로서 표현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호화하는 거야. 인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하다. 물론 상징을 만드니까 추상적이 되겠죠. 사과가 구체적인 거고 사과라는 이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디코디는 거꾸로예요. 디코디는 암호를 상징을 해독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다. 표현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해하다. 그 다음에 구체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코드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디코드가 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과를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죠? 근데 이게 외국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이러지. 이게 바로 부호하는 거예요. 애플 하게 되면 애플을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암호가 되는 거지. 어렵게 만드는 게 인코드고요. 쉽게 풀어서 만드는 게 디코드. 그러니까 암호하다, 표현하다, 추상적으로 만드는 게 인코드고요. 해독하다, 이해하다, 구체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쉽게 만드는 게 디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코드가 있었지. 그러니까 좀 적용하는 거다 바로 봐야 단어장의 한계는 아까 인코드 어디 있었지? 디코드 보고 하신 건가요? 그래요? 디코드는 어디 있어요? 지역이 선지에 있어요. 선지에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디코드라는 게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건 frustrating, 수수께끼,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frustrating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까지 또 하고 가실게요. 그러면 여기 29강에서 좀 시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까 빈칸도 그렇고 지금 이 법률 제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할만하긴 한데 자 무관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번이 답일 리는 없으니까 그건 좀 믿어주시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3번, 4번이지만 2번까지는 좀 솔직히 모르잖아. 그렇게 모르니까
1번까지 문장까지의 많은 제시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글의 방향성을 잡고 나서 뭐에 대한 글인지를 잡고 그거랑 쓸데없는 다른 문장을 가는 거야. 시작해볼게요. 이제 이 무관한 문장은 왜 너네가 쉬워지면 너무 깊게 읽지 않아도 돼요. 빈칸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잡아야 되잖아. 어디가 핵심인지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조금 대충 읽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물론 문장이 어려운지는 봐야겠지만 What deeply affected so many black community? 많은 흑인 공동체 사회에다가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적으로 뭐다? Not only that. 일단 봐야겠다. 대충 보려고 했는데 봐야겠다. But also that. 이거죠. 그들이 단지 비유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뭐 때문에 억압적인 형태와 한계 그런 백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블랙 흑인 공동체들이 literally 말 그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환경적인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선생님 문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어렵겠냐? Not only A 버드소 B의 구조에서 문장 전체는 대절과 대절의 병렬이지만 서로 반대되어지는 키워드의 대조관계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나는 한 번 더 해석할 테니 니네가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못 찾을 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한 번 더 해석할 테니까 어느 단어 하나씩만 찾으세요. A 쪽에서 하나, B 쪽에서 하나. 한 번 더. 그렇게 많은 흑인 공동체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단지 그들이 억압적인 형태와 백인의 우월성의 한계 때문에 비유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흑인 공동체가 뭐 때문에 환경적 인종차별 때문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러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되겠어요. 자, A 쪽에서 한 단어, B 쪽에서 한 단어 대조관계를 찾습니다. 무엇과 무엇? 그쵸. metaphorically. 그래요. 니네가 단어만 잘하면 너희와 나의 차이는 내가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거지 사고력은 비슷해. 국어 능력은 비슷하다니까 단어 능력 차이잖아. 단어가 왜요? 결국 이거는 뭐다? 아니 비유적으로 숨 쉬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막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를 엉두리니까 막 숨이 안 쉬죠. 막 이런 거야. 근데 말 그대로 숨을 못 쉬는 거 뭐예요? 진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거죠. 아니 흑인 사회가 왜 숨을 못 쉬지? 우리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나? 근데 그것 때문에 환경적 인종차별. 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흑인 공동체와 비슷하게 미국의 흑인 미국인들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쓰레기를 줍지.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보통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주거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막 공장지대, 쓰레기 매립지, 산업적인 공장, 화석 연료 인프라스트럭처, 막 석탄 떼고 이런 데 산다는 거야. 숨 못 쉬겠네. 비록 이제 여기까지 흑인들은 숨을 못 쉰다. 진짜 숨을 못 쉬는 거야. 자, 비록 또 나오잖아요. 비록 몇몇 흑인 미국인들이 이런 공동체 계획을 시작했죠. 뭐 한 거예요? 무시되어지고 런다운 이렇게 이제 하락되어지고 있는 지역을 뭐 유센터, 청소년 센터라든가 예술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 뭔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플러스잖아요. 이러한 노력은 뭘 직면한다?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지역 지원의 부족과 단지 안전적인 걱정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거야. 이거죠.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인데 무엇이 과정이에요? 이런 위험한 기반시설 나왔죠? 아까 여기가 랜드필 이런 기반시설 여기 또 나오잖아요. 기반시설 위험한 해저리스가 데인저러스예요. 위험한 기반시설 위험한 기반시설이 의도적으로 위치 흑인계 미국 공동체 근처에 가까이에 위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과정이 뭐라고 불리냐면 called red line이라고 그래야 빨간색 선으로 줄을 그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정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솔직히 아니 비싼 동네는 설치도 못해요. 땅값도 있어가지고. 근데 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싼 동네는 힘센 사람들이 살아. 국회의원도 살고
경찰서장도 살고 그러면 거기 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돈 없고 땅값 싸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세우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야 여기 인터넷 깔아줄게. 그럼 그리고 이제 해주는 거지. 그렇지. 좋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는 더 망가져가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한 이 기반 시설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의미한대요. 뭘 의미냐면 화석 연료의 발전소와 위험한 폐기물 시설이 불균형하게, 부적절하게,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위치되어지는데 역시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인종 소수적인 그러한 네이버후드 인근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거. 맞네요. 뭔가 위험한 시설들이잖아요. 화석 연료의 파워 플랜트가 흑인 사회에 위치되어진다는 거지.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얘기가 나와서.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그러면 5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닌데 내가 뭐 잘못 읽었다. 다시 한번 5번인가 나 거의 5번인가 싶었는데 왠지 이상하게 했지만 한 번 더 일단 꼭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흑인 미국인들은 3배 더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괜찮죠? 근데 누구보다? 백인보다. 숨 못 쉬어 죽는 거야. 5번 아니네. 다시 볼게요. 내가 어디서 놓친 거지? 3번에 이런 위험한 기반 시설에 의도적으로 위치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레드 라인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가 골라야겠다. 얘들아 3번과 4번을 골라야겠다. 그렇지? 근데 둘 다 비슷한 게 위험한 기반 시설이 흑인 미국인의 공동체 근처에 의도적으로 위치되어지는 게 레드 라인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똑같아.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공장들이 위험한 시설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흑인과 인종 소수 집단의 인근 지역에 위치되는 것이 똑같아. 근데 하나 골라야 돼. 뭘로 골라야 돼요? 갑자기 레드 라인이 나왔죠.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 가야 되는 거야. 3번 가야 되는 거야.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너는 몇 번 골랐어요? 답이 2번인데. 응? 답이 2번인데. 답이 2번이고. 진짜? 잠깐만요. 2번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비록 몇몇 흑인 미국인들이 공동체 계획을 시작했는데 무시되어지거나 하락되어지고 있는 장소를 갖다가 청소년 센터라든가 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그러네요. 야, 너무 2번을 갖다가 무시한 다음에 3번, 4번을 갖다가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5번인가 하다가 내가 좀 방향을 갖다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나도 놓쳤어요. 쏘리 나도 실수를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환경 때문에 실제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숨 못 쉬는 상황이 이러한 위험한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지. 오씨 당황스러운데. 근데 2번에서 나 이게 괜찮다고 느꼈던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안 좋은 세대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들의 노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말이 되거든.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여기네요. 봐봐요. 원인 부분에서 뭐 때문에? 지역의 지원과 안전적인 관심, 우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흑인들에게 이걸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를 갖다가 잘못 놓쳤어요. 바꾸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이 다 연결되는데 2번의 특징, 새로운 청소년 센터라든가 예술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문장이라는 거지. 쏘리 아이고 내가 그냥 열렸다가 그냥 된다 하다가 나도 이제 미궁속에 빠져가지고 이 무관한 문제가 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실수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들어가면 흑인들이 이런 위험한 시설 때문에 숨을 못 쉰다. 위험한 시설. 근데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이씨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푸는 건 마찬가지니까 난감하네요. 슈퍼다. 내가 문제를 틀리진 않았어요. 2번을 갖다 골라놓고 다시 수업하다가 좀 딴 데로 세가지고 근데 3번, 4번 중에 고르다 보니까 3번, 4번 고르다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고르다면 레드 라인이라는 표현이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3번을 골랐는데 애초에 2번에서 뜬금없는 얘기가 있었네요. 이런 경우는 내가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 풀다가 실수를 해버리면 수업이 이상해지니까.
오씨 왜 맨날 쳤지? 오케이 3번, 4번, 5번에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만 봐주시고요. 하나를 고르려면 레드라인이 깨어내냐 뭐 그냥 부연 설명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좋은 공간을 바꾼다는 노력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쳤다가 나머지 30강을 했다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다가 부분도 옮겨갈게. 아, 오늘 같은 날은 좀 문법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하다가 또 문법 별로 못하긴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